아,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그날은 정말 더웠어요. 7월 중순에 찌는 듯한 더위에 에어컨 고장난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한 고급 자동차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40년간 시장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팔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드디어 좋은 차 한 대 사려고 왔던 거예요. 남편은 늘 입던 낡은 체크 셔츠에 때 묻은 작업 바지를 입고 있었고, 저는 평상시처럼 15년 된 원피스에 손때 묻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희는 원래 화려한 옷 입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통장에는 수십억이 들어 있었어요. 40년간 떡볶이 장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프랜차이즈까지 확장했고 강남에 건물도 몇 개 있었거든요. 게다가 자식들이 주식 투자를 가르쳐줘서 코로나 때 대박이 났어요.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거 미리 사뒀다가 몇 배로 불어났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시큰둥한 시선들을. 정장 입은 직원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마치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왔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혔던 건 김대리라고 소개한 그 자식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우리 앞에 와서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말투부터가 건방졌어요. 마치 우리가 구경만 하러 온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차 사러 왔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네. 그럼 저기 중고차 코너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면 할부 상담부터 받아보시겠어요? 할부라고? 우리가 할부로 차를 살 것 같다고? 40년간 현금 장사만 해온 우리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속이 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참고 또 참았어요. 아니요, 현금으로 살 거예요. 제일 좋은 차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자식의 표정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예 대놓고 비웃더라고요. 현금이요? 하. 그럼 일단 가격대부터 말씀해 주세요. 차종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다니. 떡볶이 장사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건물까지 거기다 주식으로 수십억을 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해시태그 파트 2 더욱 심해지는 모독. 가격은 상관없어요. 제일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김대리라는 자식이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시장에서 가장 비싼 차를 보여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완전히 우리를 놀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버틸지 보자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자식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전시장 가장 안쪽, 번쩍번쩍 빛나는 최고급 세단이 전시된 곳이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매장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에요. 지구신 마이바흐 에디션이고요. 가격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자식의 얼굴을 보세요. 완전히 우리가 기겁하고 도망갈 줄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다 이쪽을 보면서 킥킥거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 말고 더 비싼 건 없나요? 순간 그 자식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한 거죠. 어, 더 비싼 건. 아, 맞춤 옵션을 추가하면 1억 5천까지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럼 그걸로 해요. 옵션 다 넣어서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식이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할머니, 이 차량은 정말 비싸요. 1억 5천만 원이면 일반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아파트 값이 뭐 어때서요? 우리 돈으로 사는 건데. 그때 그 자식이 진짜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혹시 로또라도 당첨되셨나요? 하하, 로또라고? 우리가 40년간 떡볶이 장사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사업 키우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으로 대박 낸 걸 로또라고? 그 순간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모욕감이 하늘을 찔렀죠. 남편도 참다 못해 말했어요. 젊은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우리도 평생 일해서 번 돈이 있어. 그런데 그 자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소리를.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현금이 정말 있으시다면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기꾼이라고?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우리를 말이에요. 해시태그 파트 3 폭발 직전의 분노.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40년간 한 번도 속이거나 거짓말한 적 없이 살아온 우리를 사기꾼이라니.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런데 그 김대리라는 자식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건방지게 나왔어요.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 1억 5천을 바로 결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라고?
젊은 자식이 인생 선배들한테 상식을 운운하다니. 그것도 자기 고객한테.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정말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젊은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온순하게만 살던 남편이 화를 내는 걸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할부로 하시려면. 할부 얘기는 그만해. 저도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전시장 전체가 조용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죠. 우리가 할부로 못 살 것 같아요? 현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자식이 진짜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할머니, 진정하세요. 여기는 고급 매장이에요. 시끄럽게 하시면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고급 매장이라고? 우리가 시끄럽게 한다고? 자기가 우리를 무시하고 모독해놓고는 우리 보고 시끄럽게 한다고? 그 순간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40년간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는데 겨우 젊은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좋아요. 그럼 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열기 시작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죠. 여기 보세요. 국민은행에만 15억이 있고 그 자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신한은행에는 8억, 우리은행에는 12억.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객들도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그리고 증권계좌 보실래요? 삼성전자만 5천주 있어요. 지금 시세로 3억 정도 되나? 그 김대리라는 자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까까지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파트 4반전의 순간. 총 자산이 50억 정도 되네요. 마지막 계좌까지 보여주니 그 김대리라는 자식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건방지게 굴던 자식이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어, 이게.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은행 앱 화면들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믿어요? 우리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 제가 차갑게 말하니까 그 자식이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라고요? 실수?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실수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했던 것도 실수고 할부나 하라고 했던 것도 실수고 고급 매장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실수예요. 우리가 떡볶이 장사로 시작해서 지금 50억 자산을 만든 걸 무시한 것도 실수예요. 그 자식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그때 매니저라는 사람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박 매니저입니다. 저희 직원이 실례를 범했네요. 박 매니저는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사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매니저님, 이 직원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사기꾼. 박 매니저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그리고 김대리를 쏘아보면서 말했어요. 김대리,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대리는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건방진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벌벌 떨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만 둘 생각이 없었어요. 이 자식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과한다고 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럼 이 자식이 우리한테 한 짓을 똑같이 해볼까요? 저는 김대리를 쏘아보면서 말했어요. 당신도 사기꾼 같은데? 정말 이 회사 직원이에요? 신분증 보여줘봐요. 해시태그 파트 5 복수의 시작.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가 김대리를 향해 소리치니까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김대리는 완전히 당황해서 손을 벌벌 떨면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이게 제 신분증입니다. 아, 진짜 직원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고객을 이렇게 대했던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박 매니저가 급하게 나서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대리는 당장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징계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우리한테 한 짓에 비하면 징계 따위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박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먼저 이 자식이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요. 진심으로. 무릎을요? 김대리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왜요?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모독해놓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요? 아, 아닙니다. 김대리는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고객님을 모독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른 고객들한테도 들리게 크게 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님을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리가 큰 소리로 사과했어요. 전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매니저님, 저는 이 직원한테는 절대 차를 안 사요. 다른 직원으로 바꿔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자식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졌으니까 할인도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매장 가서 살 거예요. 할인. 얼마나 해드릴까요? 2천만 원. 네. 2천만 원요? 박 매니저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싫으면 됐어요. 다른 데 가서 사줘 뭐. 저는 돈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아, 아닙니다. 2천만 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급하게 말렸어요. 해시태그 파트 6 완전한 굴복. 2천만 원 할인을 받아내고 나니 기분이 좀 풀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 김대리라는 자식한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했거든요. 매니저님, 이 직원이 다른 고객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조사 좀 해보세요. 네, 당연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직원이 와서 우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고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대리가 여전히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게 거슬렸어요. 저 자식은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보기 싫으니까 다른 데 보내세요. 김대리, 당장 사무실로 들어가. 박 매니저가 소리치니까 김대리가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어요. 그제야 좀 속이 시원했죠. 차량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VIP 대우를 받았어요. 커피도 가져다 주고 사탕이며 과자까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고객님,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새로 배정된 직원이 계속 물어봤어요. 지금은 만족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박 매니저가 다시 와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대리는 오늘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고객을 무시하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모든 직원들이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아까까지 우리를 무시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차량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인도할 때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극진한 대접이었어요. 아까 그 김대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천지차이였죠. 나가면서 다른 고객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존경하는 시선이었어요. 저 할머니 대단하시네. 김대리 꼴 좋다. 맨날 고객들 무시하더니. 이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죠. 해시태그 파트 7 달콤한 복수의 결과.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흥분 상태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보, 오늘 정말 속 시원했어. 40년 만에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없었다.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그래. 그 자식 무릎 꿇고 사과할 때 봤어? 아까까지 그렇게 건방지더니. 다음 날 오전 박 매니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어제 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김대리 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김대리는 어제 바로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보니 다른 고객들한테도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고라고? 정말 시원했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도 준비했고요. 고객님께서 받으신 차량에 추가 옵션도 무료로 더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추가 옵션이요? 네, 가죽 시트 업그레이드하고 내비게이션도 최신형으로, 그리고 전용 주차 공간도 1년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오후에 차량을 인도받으러 갔을 때는 정말 대접이 극진했어요. 사장까지 나와서 직접 인사하고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무례하게 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차량을 받고 시승해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2천만 원 할인받고 샀으니 1억 3천만 원에 산 거죠. 게다가 추가 옵션까지 공짜로. 집 앞에 새 차를 세워놓으니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왔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새 차 사셨네요. 대박. 이거 억대 아니에요? 동네 반응도 대만족이었어요. 40년간 떡볶이 장사하던 우리가 이런 차를 몰고 다니게 되다니. 해시태그 파트 8 완벽한 마무리와 교훈. 그 이후로도 계속 후일담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박 매니저한테서 또 연락이 왔거든요. 고객님, 혹시 지인분 중에 차 구매 예정이신 분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VIP 고객으로 특별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를 VIP 고객이라고 하네요. 일주일 전에는 사기꾼이라고 했던 그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김대리가 해고된 후에 새로 취직한 곳에서 우리를 만난 거예요.
다른 자동차 매장에서 차량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김대리를 만났어요. 그 자식이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우스웠어요. 아, 여기서 일해요? 여기서도 고객들 무시해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자식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한테 극진하게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확실히 혼나고 나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속 시원한 일이었어요. 40년간 성실하게 살면서도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달라졌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할머니가 억대차를 샀대.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모두가 우리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처럼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4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요. 지금도 그 차를 타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요. 신호등에서 옆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김대리? 그 자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일이 그 업계에 소문이 쫙 퍼져서 어디 가서도 함부로 못한다더라고요. 고객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그 직원 이런 식으로 유명해졌나 봐요. 결국은 선입견과 무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 자식이 무릎 꿇고 사과할 때 표정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또 똑같이 해줄 거예요. 나이 든다고 옷차림이 수수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이런 이야기 통쾌했다면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려요.